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의 유가 연동 보조금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유가의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다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현재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유류세 인하의 추가 연장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이후에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에 두 차례 더 연장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또 경기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 유류세 인하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아마 오늘 장중에 가장 큰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독 보도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법인이 현지 시간 5일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ACS 방식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2025년 1분기부터 NACS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미국의 기존 표준 충전 방식인 CCS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말부터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는 NACS만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4분기 이전에 양산돼 CCS가 적용된 전기차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2025년 1분기부터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NACS 어댑터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때 테슬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현대차 기아 앱을 사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슈퍼차저의 선택은 북미 내 전기차 판매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CCS 방식에서 NACS로 바꿔서 채택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이렇게 NACS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도 합류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주목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 물론 보셔야겠고요. 그 외에도 슈퍼차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디스플레이텍, 에스트래픽 같은 충전기 관련 소식들까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독 보도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기업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할 핵심 파트너를 서울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하면서 성사됐다는 후문인데요. 이 자리에 함께할 우리 기업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한 분야와 관련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 참석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원전의 건설 기술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태양광의 경우에는 한화솔루션이 각각 협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소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까지도 함께 주가 흐름 면밀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뜨거운 소식들이 많아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작용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마야르 애트미넌 교수와 모히트 소디 연구원은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비만 치료제인 세미글루타이드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와 췌장염, 장폐색, 위무력 등 사이에 이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마글루티드 그리고 리라글루티드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GLP-1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이나 위고비, 리벨서스와 삭센다의 성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익숙한 GLP-1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작용제는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사실 지난 10년여가량은 체중 감량과 관련된 이런 보조제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 미국에서만 약 4천만 건 정도가 처방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일단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약물의 체중 감량 효능을 조사하는 무작위 임상시험은 표본이 작고 추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장장애에 포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 자체가 GLP-1의 작용제를 사용한 비당뇨병 환자의 위장관 부작용에 대한 첫 대규모 연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큰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연구가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이나 한미약품, 일동제약,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함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런 기업들에게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료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최근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고 있는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상계 관세는 수출국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산업계와 업계는 지난 2월에 미국에 수출하려 한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단 이후에 이를 뒤집기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정부는 이번 상무부의 결정이 다른 업종에도 파급을 좀 미치게 될지 이런 영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료, 값싼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철강 쪽에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일단 언급이 됐으니까요. 추후에는 다른 업계로 번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관련한 철강 업계의 소식들, 이 종목들의 주가 영향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원제약이 수성자산운용 코이노와 구성한 DKS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SD생명공학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DKS 컨소시엄은 별도의 신규 계약 없이 투자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수대금은 650억 원이고요. 새롭게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390억 원 규모의 신주와 26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일단 SD생명공학은 화장품과 건기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적자가 좀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바가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은 대원제약이 인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원제약이 화장품이나 건기식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대원제약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오늘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